반갑습니다. 옥마을 가족치유연구소 소장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런 중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께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행복한 자녀 양육법 감정 코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정 코칭법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워낙 반향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소개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 책으로도 이렇게 발간이 됐었는데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칭 이렇게 하시면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훈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굳이 감정 코칭을 같이 소개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이 양육법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지금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이 존 가트맨 박사님이신데요. 유대인이세요. 그리고 한 30-40년 정도 아주 오랜 시간 부모 자녀와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 관계된 그런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한 3,000가정 이상을 연구를 하셨고 그 연구를 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과정에서 성장할 때 행복하느냐를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감정 코칭의 핵심은 딱 두 가지로 먼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감정을 다 받아주고 행동을 수정해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같이 더 말씀드리면 자녀의 감정을 공유해라.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감정 코칭의 핵심은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특히나 이제 한국은 원래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에 훈육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정을 받아주고 행동을 수정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행동에 대한 지적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감정을 수용하고 행동을 수정해줘라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감정을 수용해주고 행동을 수정해주고 그리고 자녀의 감정을 공유해주면 우리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일단은 아이가 감정에 대해서 수용을 받았고 공감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공감을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사회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내 편이 되었다. 공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아,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요.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도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감정 코칭에 있어서 제가 무엇보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조절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감정도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해결책까지 마련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이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화가 많이 나거나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해도 그 부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그 감정 코칭에서 찾아낸 그런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또 특이점이 있어요. 부모 유형 4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동영상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실제 그 사례를 가지고 연극처럼 할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나는 그럼 과연 감정 코칭에서 말하는 부모 유형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축소 전환형이 있습니다. 자, 이건 약간 좀 부정적인 유형이긴 한데요. 그런데 축소 전환형의 그 양육 방식을 쓰시면 아이 감정을 좀 무시하게 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밝고 긍정적인 그 감정만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그런데 아이가 슬퍼하거나 이런 어두운 감정을 내비칠 때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이런 상태에서 감정을 그냥 넘기고 무시당하면 문제는 자기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게 문제고 더군다나 스트레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감정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항상 가지고 살게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평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자, 이거는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떠나서 일단 비난하고 그 다음에 혼을 내시거나 너 그렇게 하면 다음에 뭘 안 해주겠다거나 이런 협박같이
이런 부정적이고 아이를 좀 부르는 그런 양육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신감도 떨어지지만 자기 감정을 숨기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특히 남자아이들의 경우는 화를 많이 쌓아두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액팅아웃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화가 난다고 해서 폭력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억압형 같은 경우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중에 상당히 비율적으로 많이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한테 수용적이고 허용적이고 좋은 부모님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기만 하시고 그 이후에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뒤에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여전히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면서 부모님이 안 계신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코치형을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저기서 탄식이 좀 나옵니다. 와, 저걸 어떻게 하지? 저 어려운 걸?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 감정코치 유형을 배운다고 해도 내가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으실 텐데,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부모님들이 제가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릴 텐데, 감정코칭 5단계. 그걸 들으셔도 또 탄식이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감정코치형은, 예를 들어서 따로 교육을 한다기보다 좀 대대로 양육 방법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족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라고 해요.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감정코치적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행복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더라. 이렇게 해서 감정코치 유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 텐데, 그 다음으로. 그래서 그 감정코칭의 핵심적인 5단계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자, 1단계, 2단계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1번은 아이 감정을 포착하라. 2단계는 감정을 보일 때가 좋은 기회다.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부모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행동도 하진 않으신 거예요. 아까 예에서 봤듯이 아이가 울면서 아니면 화가 나서 학교에서 끝나서 오고 왔어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딱 마음으로 내면에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 우리 아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포착을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때 내가 배웠던 감정 코칭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정을 다 받아줘야 합니다. 충분하게. 아이가 짜증을 내고 울고 해도 좀 기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냐, 짜증내냐, 화내냐, 이렇게 좀 받아주시려고 하시다가 안 돼서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감정의 이름을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에서도 봤듯이 그 어머니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더 억울했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아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실제로 어떤지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엄마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감정은 네가 지금 억울한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내 감정이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내가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까 감정코칭형 그 사례에서도 보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리다고 생각을 해서 너 이렇게 해 라고 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나 아니면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자기 조절하는 능력,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삶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좀 어리더라도 이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대안을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는 것들이 아이를 굉장히 성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 주어라. 이게 그 감정 코칭의 5단계인데요. 또 이거를 설명해드려도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공감적 대화의 원칙, 그 감정 코칭을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건 그거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거냐, 의사를 전달하는 것, 말을 전하는 것,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란 서로 감정도 생각도 공유할 수 있어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대화죠. 그러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감정부 측에서도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정말 대화를 잘 할 것이냐, 더군다나 공감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만 연습을 잘 하셔도 아이들하고 친해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첫 번째, 몸과 마음으로 듣는 기술, 경청, 대화를 촉진하는 기술 반영,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어려우셔서 제가 제일 밑에 보이면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이시는지. 내 아이의 젖먹이 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누구나 다 공감을 아주 잘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이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 그 사이는 어머니가 밤잠을 못 자면서 어린아이, 우리 그 신생아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하면서 거의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런데도 잠깐 잠이 들었어도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 바로 일어나서 아이한테 달려가죠. 그게 뭐냐? 첫 번째 경청입니다. 경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되게 잘 듣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청을 우리 아기들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청하고 반영하고 공감하는 것만 잘하셔도 아주 성공적이신 건데, 이걸 할 때 어렵다 생각하시면 자꾸 생각하시기를, 우리 아이 젖먹이 때를 생각해보자. 내가 그때는 아무리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직 우리 아이한테만 집중했었지, 아이가 작은 소리만 내도 내가 무조건 달려갔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반영인데, 이 반영하기는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들 할 때 보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 반영하기를 해주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길 원하고, 그리고 저랑 더 회기를 더 늘려서라도 더 상담하기를 원하는 일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이 반영하기가 뭐냐? 우리 아이 젖먹이 때를 또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 옹알이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옹알옹알 하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너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내 판단이나 내 생각으로 아이를 다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옹알이 하면 그 자체도 너무 예쁘니까 계속 반응을 해줘요. 오, 그랬어? 어이구, 그랬구나 하면 아이가 어느새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되어있죠. 마찬가지로 이 반영하기는 뭐냐면, 아까 아이가 그 사례에서 봤듯이 학교 갔다 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숙제를 했는데 안 가지고 가서 혼났어요 라고 말했을 때 반영하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가 학교 숙제를 다 했는데 학교에 가서 혼이 났구나 라고 똑같이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이 굉장히 내 말에 집중하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옹알이 할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똑같이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말하고 싶어 해요. 이해되시죠? 특히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감. 이 공감이 많이 듣는 단어긴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공감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도 저희가 했었어요. 내 아이 젖먹일 때. 언제 했느냐? 우리 애기들은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로 하지 못해요. 그냥 울죠. 그럴 때 만약에 아이가 배탈이 났거나 어디가 정말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아플 때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너무 아파요. 애절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성장하더라도 학교 갔다 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숙제를 못해서 혼이 났어. 그러면 내 아이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걸 느낄 수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던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아이고 얘가 얼마나 아플까 말도 못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하시면서 내 아픔처럼 느껴지셨고 오히려 내가 아팠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특별히 내 아이의 젖먹이 때를 생각하시면 공감도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소부화를 하나 설명해드리기 전에 아까 그 감정코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시는 경우 그리고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건 10번 중에 10번의 문제가 있을 때 전부 다 감정코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시 외에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한 10번 중에 10번의 문제가 생겼을 때 4번 정도만 감정 코칭을 하셔도 충분히 아이들은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거 내 아이 젖먹이 때를 생각하시고 공감적 대화를 실천하시려면 적어도 10번의 문제가 있어도 4번 정도만 하셔도 아이들이 충분히 행복해 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소부화 중에 해와 바람의 내기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기 보면 구름이 보이고 해가 보이죠. 구름과 해가 지나가는 나그네에 겉옷을 벗기는 그런 내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죠? 다 아시죠? 해가 이긴 거? 네. 이 구름은 자기가 먼저, 바람이 자기가 먼저 그 나그네의 옷을 벗겨보겠다고 합니다. 열심히 입는 힘껏 바람을 불어서 더 세게. 그렇지만 그 나그네는 내가 뭔가를 뺏기는 것 같고 누가 나를 힘으로 강압적으로 뭔가를 압력을 주고 있구나 하면 사람은 더 움츠리게 돼 있고 더 숨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졌죠. 그런데 해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따뜻한 햇살을 보내줍니다. 나그네에게. 그랬더니 나그네가 누가 벗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저 옷을 알아서 스스럼 없이 벗고 편안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무장해제가 되는 걸 봤어요. 자, 저희가 아이들한테 단호함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다른 길을 가게 지도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이 그리고 더군다나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님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자기 어려움도 나누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면 첫 번째가 따뜻함입니다. 따뜻함이어야 하는데 그 따뜻함은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 정말 단호하기 이전에 그리고 훈육하기 이전에 따뜻한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감정 코칭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월평복지관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그 HD 클리닉이라고 그 우리나라에서 아주 저명하신 분이 계세요. 이 감정 코칭 전문적으로 하시는 최성희 박사님이 하시는 사이트 들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서점에 AI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칭 이 부분은 책으로 사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가시면 MBC 스페셜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이 그 한 편이 아니라 여러 편 올라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오늘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귀하게 같이 교육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